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규모 청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롱포지션에서만 약 5억 9,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한 정밀 타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강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약 17만 2천 명의 트레이더가 포지션을 청산당했으며 전체 청산 규모는 약 6억 8,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더리움이 약 2억 8,200만 달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비트코인도 약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비트와 바이낸스 두 거래소에서 전체 청산액의 3분의 2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 가능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을 접근하기보다는 빠질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이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급등하며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통상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최근 일주일 새 11%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90달러에 근접했고 옵션 시장에서는 100달러 돌파를 예상한 해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의 공습 직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5억 달러 이상의 롱포지션 청산이 발생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급락을 겪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동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은 변한 것이 없기에 이렇게 하락할 때에도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플이 최근 1,400만 개의 리플을 소각하며 네트워크 내 사용량 증가와 수요 확장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XRP 스캔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리플레저에서의 실질적 거래 활성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리플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통해 일정량이 자동 소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량이 줄어드는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일 이용자 수가 29만 명을 넘어서며 수요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리플을 보유한 지갑 주소 수도 2,700개를 돌파하면서 고액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리플은 올해 ETF의 승인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다 보니 25년 크게 주목받을 만한 알트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리플의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 지속해서 공유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가격 전망도 함께 나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제프 캔드릭은 솔라나에 대해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솔라나의 연말 가격을 275달러, 2029년 목표를 500달러로 제시했지만 밈코인 의존 구조와 수익 모델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솔라나가 실제 수수료 수익 면에서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으나 레이어2 솔루션 확장으로 인해 ETH의 가치 축적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더리움의 단점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것이 캔드릭의 견해입니다. 특히 그는 솔라나가
FTX 사태 이후 밈코인 열풍으로 반등했지만 이 흐름이 둔화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비해 열세에 놓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장은 밈코인 거래를 지속 가능성이 낮은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솔라나가 할인된 채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처럼 대형 기관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나란히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두 자산 모두 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강조한 글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전 세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자유의 후퇴가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경제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중개자 없는 송금, 낮은 수수료, 실시간 글로벌 결제라는 장점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정부의 재정 운영과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암스트롱은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주목하며 이를 암호화폐의 실생활 사용을 이끄는 실질적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인 거래 수단이라며 지난 1년간 시가총액이 50% 이상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질적 해결책으로 재조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의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의 구매를 망설이는 가운데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자사 ITF를 통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2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약 68만 개 규모로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ITEF 중 단일 상품 기준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약 6,507억 달러, 한화 약 9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며 미국 비트코인 현물 ITEF 전체 보유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TF 출시 후 1년 반도 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IPIT는 운용자산 기준 글로벌 23위에 오르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축은 점점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분석을 보면 10만 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거래 금액도 3만 6천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신규 개인 투자자의 유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시면서 거래하신다면 추후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